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선생님입니다. 와, 벌써 마지막과 10과를 공부하게 됐네요. 10과의 주제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이네요. 여러분은 현대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10과에서는 이렇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나 또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선생님과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그럼 먼저 문법을 공부해 볼까요? 첫 번째 문법은 개입니다. 앞문장에서 어떤 것에 대해 묻고 그렇게 물은 근거, 즉 이유를 말할 때 문법 개를 사용합니다. 이 문법은 보통 말할 때 쓰는 문법이고 높임 표현으로는 개요가 됩니다. 그럼 예문을 보면서 문법 개를 좀 더 자세히 공부해 볼까요? 1번. 친구가 없니? 혼자서 밥을 먹게.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왜 친구가 없냐고 물어봤을까요? 혼자서 밥을 먹는 것을 보고 친구가 없냐고 물은 겁니다. 이렇게 문법 개는 앞문장에서 어떤 것에 대해 묻고 그렇게 물은 이유를 말할 때 사용합니다. 다음 2번 문장도 볼까요? 많이 춥니? 그렇게 오들오들 떨게. 오들오들 떨고 있는 상대방을 보고 춥냐고 묻습니다. 앞에 춥냐고 묻는 근거가 오들오들 떨고 있다가 되겠죠? 여기에서 오들오들은 춥거나 무서워서 몸을 계속 심하게 떠는 모양을 의미합니다. 3번 문장도 볼까요? 누구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세요? 아까부터 주위를 두리번 살피시게요. 아까부터 주위를 두리번 살피는 것을 보고 누구를 기다리는지 묻고 있습니다. 누구 기다리는 사람이 있냐고 묻는 근거가 바로 주위를 두리번 살피시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두리번은 눈을 크게 뜨고 자꾸 여기저기를 휘둘러 살펴보는 모양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높임 표현으로 시에 개요를 붙여서 시계요라고 사용되었네요. 4번 문장도 볼까요? 오늘 기분 좋은 일 있었나 봐. 그렇게 싱글벙글 웃게. 상대가 싱글벙글 웃는 것을 보고 오늘 기분 좋은 일이 있었나 하고 추측합니다. 이렇게 추측하는 근거가 바로 싱글벙글 웃기 때문입니다. 싱글벙글은 눈과 입을 슬며시 움직이며 소리 없이 정답고 환하게 웃는 모양을 표현한 겁니다. 마지막 문장도 볼까요? 무슨 바쁜 일 있으세요? 아침부터 일찍 나오셨게요. 아침부터 일찍 나온 상대방을 보고 무슨 바쁜 일이 있으신가 하고 묻습니다. 무슨 바쁜 일이 있냐고 묻게 된 그 근거가 아침부터 일찍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앞 문장에서 어떤 것에 대해 묻고 그렇게 물은 근거, 즉 이유를 말할 때 개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제 책 380쪽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해볼까요?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어요? 수업이 끝나자마자 나가게요. 1번의 그림을 보세요. 반 친구가 급히 나가고 있네요. 친구에게 무슨 급한 일이 있는지 먼저 묻고 그렇게 묻는 이유로 수업이 끝나자마자 나간다를 말하면서 조금 전에 배운 개를 사용했습니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나가는 것을 보고 무슨 급한 일이 있냐고 묻는 거죠. 2번. 앞에 무슨 사고라도 났나? 이렇게 길이 막히게 또는
이렇게 차가 밀리게. 2번 그림을 보세요. 길이 막힙니다. 또는 차가 밀리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길이 막히는 것, 차가 밀리는 것을 보고 무슨 사고가 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무슨 사고라도 났냐고 묻는 이유를 길이 막히다, 차가 밀리다에 문법 개를 붙여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3번. 손님이 와요? 그렇게 물건을 한가득 사오게요. 3번 그림의 여자가 장을 많이 봤네요. 물건을 한가득 샀어요. 여기에서 한가득은 꽉 차도록 가득이라는 뜻입니다. 여자가 물건을 한가득 사오는 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여자의 집에 손님이 와서 음식을 준비해야 하나?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이라서 파티를 하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여자의 집에 손님이 오는지 묻는 이유로 바로 물건을 한가득 사오는 것을 보고 사오다의 개 문법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4번과 5번 그림을 보고 개 문법을 사용해서 상황에 맞는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 모두 문제를 푸셨나요? 먼저 4번부터 그림을 볼까요?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한 학생이 졸고 있네요. 그 모습을 보고 선생님은 학생에게 어떻게 물어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많이 피곤하냐고, 어제 잠을 못 잤냐고 물어볼 수 있겠죠? 또 그렇게 묻는 이유를 지금 그렇게 졸다, 졸고 있다를 사용해서 학생에게 물을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운 문법 개를 사용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제 잠을 못 잤니? 그렇게 졸고 있게. 어제 잠을 못 잤니? 그렇게 졸게.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죠? 5번은 여자가 약을 먹으려고 하는 그림이네요. 그것을 보고 어떻게 물어볼 수 있을까요? 맞아요. 아프냐고 물어볼 수 있겠죠? 또 그렇게 묻는 근거로 바로 약을 먹다를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문법 개를 사용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디 아파? 약을 먹게. 이렇게 개는 앞에서 어떤 상황을 묻고 그렇게 질문한 근거를 같이 말할 때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잘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문법도 공부해 볼까요? 두 번째 문법은 을까, 리을까 보다입니다. 을까, 리을까 보다는 아직 확실히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그 행동을 할 마음이나 생각이 있을 때 사용합니다. 어떤 행동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동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문을 보면서 을까, 리을까 보다의 문법을 좀 더 자세히 공부해 볼까요? 1번. 마땅한 사람이 없으니 이번에는 투표하지 말까 봐요. 마땅하다는 일정한 조건에 어울리게 알맞다의 의미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뽑을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투표를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문장도 볼까요? 오늘은 약속도 없고 할 일도 없으니 집에 가서 비디오나 볼까 보다. 오늘은 약속도 없고 할 일도 없으니까 집에서 비디오나 보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여기에서 할 일도 없으니는 앞에 할 일도 없다에 이유를 나타내는 으니까가 붙은 것인데요. 으니까를 줄여서 은이가 된 겁니다. 3번. 옷이 아주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옷이 있으니까 바꿀까 봐요. 산 옷이 마음에 들기는 하지만 이미 비슷한 옷이 있으니까
바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맘은 마음을 줄여서 쓴 말입니다. 네 번째 문장도 볼까요? 오늘부터는 운동도 할 겸 기름값도 절약할 겸 자전거로 출퇴근할까 봐요. 여기에서 을 겸 리을 겸은 앞동작과 뒤에 나오는 동작이나 행위가 함께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을 겸 리을 겸 해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운동도 하고 기름값도 절약할 이유로 자전거로 출퇴근할 생각이 있음을 말합니다. 마지막 문장도 볼까요? 다른 운동은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드니까 저는 집에서 비디오로 요가나 할까 봐요.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운동은 시간도 돈도 많이 들어서 집에서 비디오를 보면서 요가나 할 생각, 그런 마음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예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을까 리을까 보다는 아직 확실히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그 행동을 할 생각이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문법입니다. 을까 하다, 을까 싶다와 큰 차이 없이 바꿔서 쓸 수도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면 책을 보면서 을까 리을까 보다의 활용 연습을 해볼까요? 책 381쪽을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망설이면서 하지 못했던 일이 있습니까? 아래와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 가지로 하지 못했던 일. 1번은 동료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일입니다. 밑에 그림을 보세요. 저는 얼마 전 제 동료가 제안한 아이디어를 제가 한 것처럼 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했어요. 오늘은 그 사실을 동료와 윗사람에게 모두 사실대로 이야기할까 봐요. 이 여성이 오늘 할까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네, 동료와 윗사람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직 확실히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대로 이야기할 생각이 있다는 거죠. 이 여성은 동료의 아이디어를 자기가 한 것처럼 해서 보고서를 냈다고 하네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훔쳤네요. 그게 마음에 걸려서 그 동료와 윗사람, 즉 상사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할까 생각하는군요. 이 예문처럼 2번부터 5번까지의 문제를 보고 문법을 사용해서 상황을 만들어 보세요. 자, 여러분, 잘 쓰셨나요? 그럼 선생님이 만든 문장을 한번 같이 볼까요? 2번. 일이 적성에 안 맞아서 회사를 옮기는 일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일이 적성에 안 맞아서 회사를 옮기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동으로 옮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이야기할까요? 저는 내성적인 편이라서 영업부의 일이 제 성격과 잘 맞지 않아요. 늘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회사를 옮길까 고민만 했지 실천을 못했어요. 그런데 더 늦기 전에 제 적성에도 맞는 일을 찾아 회사를 옮길까 봐요. 여기에서 회사를 옮기다는 이직하다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옮길까 봐요를 이직할까 봐요 라고 바꾸어 써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하게 만드셨나요? 그럼 다음 상황도 같이 볼까요? 사귀던 남자 또는 여자에게 헤어지자고 말하는 일입니다. 연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려고 합니다. 3년 동안 만난 남자친구와 요즘 들어 자주 싸우게 돼요. 서로 바쁘다 보니 예전만큼 서로에게 신경도 못 쓰고 연락도 뜸해졌어요. 이제는 마음을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오늘 만나서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말할까 봐요. 여기에서 연락이 뜸하다는 자주 하던 연락이 한동안 없다의 의미입니다. 연락을 자주 안 한다는 의미죠. 그리고 마음을 정리하다는 복잡한 마음을 바로잡거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끝내다의 의미입니다. 여기에서는 남자친구와 헤어진다는 의미겠네요. 다음 상황도 볼까요? 효과가 없는 약을 이제 그만 먹는 일입니다. 어떤 상황으로 말하면 좋을까요? 저는 오랫동안 비염에 시달렸습니다. 잡지에서 비염에 좋다는 약 광고를 보고 그 약을 사서 5개월 동안 복용했는데요. 광고에 나온 말과는 달리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약에 의존하는 게 좋은 것 같지도 않고 효과도 없는 약을 오랫동안 먹는다는 게 좀 꺼림칙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약을 그만 먹을까 합니다. 여기에서 비염은 코 안에 염증이 생기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또 시달리다는 괴롭힘을 당하다의 의미죠. 주로 누구누구에게 또는 무엇무엇에 시달리다로 사용됩니다. 여기에서는 비염에 시달리다 라고 사용됐는데요. 비염 때문에 괴롭다라는 의미겠죠. 또 약을 먹다는 복용하다라고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또 의존하다는 보통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에 의존하다로 사용됩니다. 또 꺼림칙하다는 마음에 걸려 좋지 않은 느낌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상황도 볼까요? 5번.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는 일입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요즘 소화도 잘 안 되고 가끔 속이 메스꺼워요. 위에 탈이 난 게 아닌지 걱정이 돼요. 다음 주에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을까 봐요. 여기에서 메스껍다는 먹은 것이 되넘어 올 것 같이 속이 아주 울렁거리는 느낌이 있다는 뜻입니다. 또 탈이 나다는 몸에 병이 나다의 의미인데요. 소화도 안 되고 속도 메스꺼운 것을 보고 위에 탈이 났을까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으시나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여기까지 을까보다, 리을까보다 문법을 배워봤는데요. 이 문법을 연습하면서 저도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요. 일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많이 생기죠. 생각을 해보니 그동안 스트레스를 받기만 했지 제대로 풀지는 못하고 지낸 것 같네요. 예전에는 아침에 조깅을 하거나 주말에 자전거를 자주 탔었는데 요즘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운동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다시 운동을 시작할까 봐요. 여러분도 그동안 못했거나 미루었던 일들에 대해 생각해 보는 건 어떠세요? 我们来做个小练习吧。